안전모니터링 실내 일은 주로 시설 이용자 지원, 시설 환경 및 관리 지원을 주로 하는 작업 위주의 근무자를 위한 체크사항입니다. 안전모니터링 체크사항 실내 일 16번째, 넘어짐 주의입니다. 주로 실내에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환경이거나 전등의 불이 깜빡이는 장소이거나 시력이 나빠져서 물체를 구분하기 힘들고 녹내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시야의 폭이 좁아져 장애물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처음부터 살피지 않고 가다 넘어지는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입니다. 넘어짐 사고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의 표시를 부착합니다. 시력이 나빠질 경우에는 안경등을 사용하고, 걷기가 힘드시면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걷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여 넘어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의 사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고 사례를 보시면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청소도구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 사례이며, 두 번째는 숙소 관리 후 문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례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문턱을 보지 못했고 문턱 주위에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예방법은 주위를 살피며 걷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장애물 표시를 해 놓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거나 이동 시에 주변을 잘 살펴보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 사례였습니다. 안전모니터링 체크사항 실내 1 17번째, 노약자 부축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노약자와 약자를 부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하여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 환경 내에서 적절하게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공동사항에서 보셨던 중량물 취급 주의사항 기억나시나요?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를 때는 최대한 중량물을 가까이 다가가고 허리를 이용하지 않고 무릎을 구부렸다 일어나면서 들어 올립니다. 누군가를 부축하는 방법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방법처럼 우리 몸을 최대한 무리 없이 해야 합니다. 부축이 필요하신 분들이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도록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 바로 걷게 하지 마시고 혼자 서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걷는 단계는 혼자서 의자나 침대에 앉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두 발을 바닥에 디디고 서서 오른발 왼발에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고 안전난간을 잡고 걸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걸을 때는 슬리퍼보다 실내화를 바르게 신고 이동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지만 다리에 힘이 없거나 통증이 있는 분에게 지팡이는 굉장히 좋은 보행 보조 기구입니다. 지팡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 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맞는 지팡이를 선택하셨다면 손잡이의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둔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팡이를 쥔 팔에 각도가 30도 정도 꺼인 각도에 와야 바르게 지팡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걸을 때는 지팡이를 먼저 짚고 아픈 다리, 아프지 않은 다리 이렇게 3점 보행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조 도구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팡이로 이동이 힘드신 분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휠체어는 수동과 전동 휠체어로 나누어지고 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움직일 때는 이동 시 외에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둡니다. 경사진 길을 올라갈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휠체어 뒤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뒷바퀴의 큰 바퀴로 이동해야 충격이 적습니다. 휠체어를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휠체어에 물과 수건, 간단한 물건들을 챙겨 놓습니다.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 엉덩이의 압박이 강해져 욕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욕창 방지 방석을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항상 곁을 지키셔야 합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내 1, 18번째 냉온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조리실에서나 일반 장소에서 차갑고 뜨거운 물질은 사계절 내내 쓰이는 것입니다. 냉온 물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몸에 닿았는지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조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리 시에는 항상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운반할 때에는 큰 소리로 이동 중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중에는 잡담이나 핸드폰, 흡연 등을 하지 않고 집중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리를 마쳐야 합니다. 조리 중에 차가운 물질을 취급하다 손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색이 바뀌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손을 미지근한 물에 담급니다. 이때 손은 절대 문지르지 않습니다. 동상과 똑같이 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손을 문지르게 되면 피부 조직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문지르게 되고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 문지르지 않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었다면 바로 화상을 입은 부위에 옷과 장갑을 벗고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화상 입은 부위를 담궈서 열기를 제거하고 화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합니다. 열기가 없어지면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을 입은 부위에 깨끗한 거즈로 감싸야 합니다. 그리고 화상 입은 부분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조리실 근처에 응급약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내 1, 19번째 불안전한 상태 보고입니다. 안전한 상태가 아닌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사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평소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안전한 상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물적 자체의 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방호 조치의 결함에서 불안전한 상태가 오고 세 번째는 물건을 두는 방법과 작업 개수의 결함입니다. 네 번째는 보호구, 복장 등의 결함, 다섯 번째, 작업 환경의 결함, 여섯 번째, 자연적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작업 방법의 결함입니다. 근무하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태는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동료와 함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고 모두에게 알린 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안전 모니터링 체크사항 실내 1, 20번째 배임사고 주의입니다. 배임이란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는 행위이며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으로 기계기구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배임 사고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지킨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임 방지 보호구를 착용하고 배임 주의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두 번째, 심하게 손상된 칼은 폐기하고 폐기할 때는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잡담이나 핸드폰, 흡연 등을 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임 사고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 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통조림 캔 분리수거를 하던 중에 캔 뚜껑에 손을 베인 사고입니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 사례는 해동되지 않은 생선을 칼로 절단하는 작업 중에 칼이 미끄러지면서 베인 사고 사례입니다. 분리수거를 하거나 해동되지 않은 생선을 다루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로 예방 대책을 잘 지킨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실내 1, 시설 이용자 보조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 환경 정비 및 사무관리 지원 업무에 관련된 근무자를 위한 체크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내 안전 요소들은 꼭 근무 환경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실내 2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